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의미와 그 뒷배경을 해설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21대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국 신설 문제, 이게 역시 또 공방거리였네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이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과거에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경찰국을 신설했다라면서 이 경찰국 신설이 이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 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서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인가요? 아니면 시행령 쿠데타인가요?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 문제는 뭐 기존의 여야 입장에서 오늘 운영위에서 나온 이야기도 거의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왜 관심을 기울이게 됐냐면은 운영위의 소관부서가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이런 것을 소관부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직 운영위원회가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대통령실 문제하면은 지금 관저 신축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뭐 야당으로서는 벼르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서도 내놨고 또 오늘 특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잔뜩 벼르고 있는데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는 안 나갔고 아마 저녁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네. 경찰국 문제는 운영위의 소관부서 중에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그 업무 보고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국 문제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네. 다루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서 이 입장문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민주적 그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다.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입에서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 끌어내려고 지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은 여야 모두 또 언성이 높아지겠네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출석했네요. 네, 2시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김 씨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취재진이 이제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서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 전에 발급받았는지 등의 의혹 전반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건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소식은 못 전해드리는데 일단 오늘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한 과정을 알고 있었느냐 네.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시했느냐 이런 점이 쟁점이 될 건데 만약에 경찰이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다라면은 횡령이라든가 배임 혐의로 입증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건데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알고 식사를 했다라면은 배임 혹은 횡령 네.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혜경 씨 측에서는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어느 정도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재명 의원의 SNS에서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 내용을 알렸습니다. 지난번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도 역시 또 SNS를 통해서 알린 바가 있죠. 네, 지난 8월 9일에 이재명 의원 SNS에 이제 김혜경 씨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관련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언론에 이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오늘도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출석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찰 출석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건 어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린 거는 어차피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문제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앞서서 소환돼서 이렇게 포트라인 앞에 서는 거 그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차피 알려지고 노출될 건데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경찰 포트라인에 선다고 해서 뭐 대선 대표 경선에 무슨 영향을 줄까? 그런 그 자신감도 아마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목할 부분이 7만 8천 원으로 표현한 부분들인데요. 네.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 8월에 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시절입니다. 그때 김혜경 씨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이 3명에 대한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결제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경찰은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면은 끝납니다. 선거 이후 6개월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자라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의원 그리고 김혜경 씨 측은 당시 식사비 중 김혜경 씨 목인 2만 6천 원은 당시에 수행했던 변호사가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은 수행한 직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공익 제보한 그 직원이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걸 사전에 몰랐다.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 법인카드 사안은 이 후보나 김 씨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번 주말로 다가왔고 그리고 경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검찰을 넘겨서 검찰이 기소한다. 물리적으로 좀 아주 빠듯할 겁니다. 네. 그리고 7만 8천 원 건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법인카드 사용된 것이 또 아직 100여 곳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했는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직 경찰 수사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씨 겨냥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저 신축 의혹이라든가. 그래서 국정조사 오늘 특검 내세운 거 보면은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한 물타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혜경 씨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또 사용한 사실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조사가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아직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A4 4장 분량의 탄원서 내용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묘사하면서 직격을 해서 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제 발언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탄원서 내용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발언 수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서로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달라졌다. 이 정도면 당을 같이 하는 동지가 아니라 적을 대하는 태도로 네. 받아들여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선전포고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묘사를 했죠. 신군부면은 누구를 떠오르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과정이 이 탄원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과잉돼서 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17일 날 법원에 출석을 하고 19일 탄원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쓴 거다. 그것도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했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할까? 적어도 자신을 신군부에서 탄압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는데 또 다른 언론에 출연해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코모두스 황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살해하고 권력을 찬탈한 코모두스 황제에 비유하고 자신을 그 핍박받은 막시무스 전 장군에게 비유했던데 이 정도를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네. 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 박해받는 프로메테우스 영웅론에 입각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하면 실상은 이른바 자뻑에 빠진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르시스트.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어떤 폭로를 했죠. 지금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네.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게 중재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파장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이렇게 주무릴 수 있을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추측은 갑니다만은 이런 제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고요. 또 만약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권한, 무슨 자격으로 제안을 했는지 이게 또 중재안인지 실제로 중재안인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런 상황들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준석 전 대표 손들어주기에는 조금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법원에 낸 탄원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또 문제를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유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NS에 사건 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한데 그걸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닌 것처럼 PDF 파일을 만들어서 언론인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적은 겁니다. 지금 뭐 여권 인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주 이후에나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게 늦어졌죠. 왜 늦어지는 걸까요? 일단 그만큼 뭐 어렵고 신중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일단 그렇죠. 법원이 탄원서를 이준석 전 대표로 받았지만은 추가 심리가 있다, 진행한다 이런 말도 안 들리거든요. 그만큼 재판부가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아주 힘든 그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신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다음 주 이후에나 결과 나올 것 같다. 다음 주 이후로 하면은 9월 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추석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신중한 마당에 기각이 될 거다, 인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도 정말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처럼 이 사건 탄원서 내용의 유출은 아무리 봐도 채무자 측 대리인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측의 변호인 측에서 열람을 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탄원서 누출을 누가 했느냐가 본질이 아니죠. 탄원서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열람 유출 누가 했는지 또 셀프 경악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은 여전히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원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어젯밤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도 내놨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 논의는 없었다. 네, 이렇게 밝혔죠.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성원 의원 수해복구현장에서 실언을 했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하기로 했고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 또 국책사업 선정 대가로 지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윤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사유나 뭐 추후의 논의 여부 등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 이유도 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이제 아주 명쾌하지는 않은데 이 전 대표에 대한 후속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양희 위원장도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오늘이라는 부분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어제 당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19일에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당원 엄중 심의하겠다. 이걸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경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윤리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비난 이런 것들이 더 원색적인 비난이 더 계속된다라면은 추가 징계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또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